자, SM 녹화 들어갑니다. SM을 쭉 편입 기준까지 설정을 해드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 설정을 안 잡았어요. 어제처럼 뭐 에코프로에서의 프로그램 쪽이 들어오다가 멈춘다던가 매도로 전환이 된다든가 이런 기준으로 설정되면 모를까, 지금의 설정 범위의 흐름이라면은 일단은 프로그램 수급이 확장되는 가운데서의 흐름, 그렇게 된다면 뭐 SM 부분을 추가적으로 편입 설정 범위로 문자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편입자 뭐 5% 추가, 10% 편입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현재 그 공론화되고 있는 이슈 부분들, 지분 격화될 수 있다, 지분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 그런 내용, 또 장래 매수를 통해서 지분 확보 가능성도 일단 좀 확대돼 있다. 그래서 수급 논리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12만 주 매수 우위로 전환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JP모건 쪽의 매수도 심리적인 안정을 좀 주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수급이 뒷받침돼 있는 흐름이니까 96,000원 뭐 지금 이제 요 공방이 형성돼 있는데, 프로그램 쪽은 뭐 떨어지는 물량만큼 또 신규 매수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뭐 더 잡아가기 위해서 이런 변동을 주는 것인지, 결과물은 이제 또 나중에 장 끝나고 손바뀜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편입 설정 범위로 잡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96,000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위로 뭐 출렁출렁 떨어지고 들어오는 물량 전부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에는 이제 조금 전에 케빈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들여다보고, 그리고 문자는 차별화해서 나가요. 조금씩 차별화해서 나가니까 그 염두에 두시고, 지금 증권사 이제 보고서 내용의 기준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 내용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채팅방에는 이제 케빈님께서 올려주셨고, 그걸 복사해서 제가 또 이제 불기둥 방하고 VIP 방에도 올려놨는데, 뭐 중요한 내용은 그건 거죠. 이게 이제 긍정적인 기준이 될 것이냐 아니냐, 기준. 그래서 일단은 이거 이렇게 잘라내서 보기가 힘들 것 같고 그냥 이 기준으로 볼게요. 글씨가 좀 작더라도 제가 읽어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가처분 신청 인용 기각 가능성 뭐 이런 부분인데, 법적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관 내용에 위배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3자 배정 유증 또 전환사채 발행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전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순호 회장 쪽에서도 카카오 엔터 쪽에 이러한 3사 배정 유증이나 전환사채 발행을 오히려 이제 이순호 회장 쪽에서도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뭐 행동주의 펀드 그쪽에서 이제 반대를 오히려 그때 당시에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자기들끼리 뭐 좀 일방적인 해석일 수는 있습니다만 꿍짝꿍짝해서 카카오 쪽은 완전히 손 안 대고 고픈 격이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이제 완전히 손 안 대고 고픈 격이 되는데 일단은 완벽하게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2대 주주 가지고는 안 되죠. 그게 1대 주주하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협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상관이 없어요. 1대 주주의 그 위치도 확보해 놓고 또 경영권에 직접 참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지금은 이제 1대 주주를 완전히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꿍짝꿍짝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 되잖아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그 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이 이수만 회장의 처조카란 말이에요. 처조카. 옛날부터 이제 뭐 어찌 보면은 인척으로서 같이 이제 성장을 같이 해왔고, 근데 물론 뭐 민감한 내용이긴 한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수만 회장 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컴투스 쪽에서 4.2% 지분 신고를 했는데 그게 이수만 회장 쪽의 지분일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금융감독기관의 중재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 카카오 쪽이 그러니까 소액주주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야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지 무슨 손 안 대고 코프냐. 어? 니들이 경영권을 그렇게 꼭 진짜 가져가고 싶고 이 회사를 인수하고 싶으면 소액주주들한테도 똑같은 혜택을 내놔라. 어? 어차피 지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증자를 통해서만 지분 확보를 한다? 그건 누구를 위해서인 거냐. 주가 희석되는 부분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지금 13만 8천 주예요. 주가는 눌려져 있지만 던져지는 물량의 거래량이 조금 더 증가는 했지만 그 사이에 2만 주 정도는 떨어지는 물량을 어찌됐건 잡아갔다. 프로그램 이외에 누군가는 집어 던지니까 주가가 눌렸겠지만 던지는 쪽은 나간 거고 받은 쪽은요. 어찌됐건 프로그램 쪽이니까 외국계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을 하고 가져간다. 이 싸움에서 갑자기 프로그램 쪽 들어오던 쪽도 야 이거 너무 많이 때리는데 이거 내가 감당 안 되는데 해서 그들도 매도를 하고 손절로 나간다면 그게 손바뀜일지 뭔지는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프로그램 수급 쪽에 매도 강도가 확대돼 버린다면 그렇게 해서 순매수가 축소가 된다면 그때는 뭐 심사숙고해서 손절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의 기준은 떨어지는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을 프로그램 쪽이 잡아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거래 부분의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손바뀜으로 인식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장내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더 확보를 할지 유상증자 뭐 추가적으로 더 확대한다는 건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수만 회장의 지분을 물밑 작업을 해서 적당히 쳐줄 테니까 넘기세요라고 뭐 기준을 잡을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수만 회장의 지분을 넘겨받든 혹은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분쟁이죠 사실은. 분쟁이 나서 그냥 뭐 적대적 M&A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 소액주주들 지분도 좀 의결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의결권을 소액주주들 의결권을 받아서만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결국은 장내 매수를 통해서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지분을 사서 더 확보해야 되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지분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이순원 회장의 지분이 지금 올려드린 보도자료 내용에 보시면은 그 지분 내용들의 변화가 보도자료 올려드린 거에 아마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18% 수준에서 이번에 이제 그 3자 배정 유증하고 전환사채 발행해서 주식수가 늘어나면 돈은 들어왔지만은 주식수 늘어나면은 솔직히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짜증스러운 거죠. 그리고 주당 가치가 희석된다라는 부분이 맞죠, 사실은. 그렇게 되고 이수만 회장의 지분도 축소되죠. 가만히 매도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희석이 돼버리는 축소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수만 회장 쪽은 반발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저도 의아심이 드는 게 왜 구정날 그때 뭐 급하게 해가지고 오전에 막 모이라고 해서 이사진이 막 기습적으로 그리고 그 이사진 선임은 아무래도 이수만 회장 쪽이 더 많았을 텐데 그걸 뭐 회유를 했겠죠. 회유를 해서 이제 뭐 진행을 했을 텐데 자 일단은 그 하나 대투 쪽에서도 이제 보고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분 이석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만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움직임이 나올 텐데 일단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에 여기 있네요. 지분 희석 부분. 이렇게 해서 지분이 희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수만 회장 쪽이든 카카오 쪽이든 어떻게 해서든 본인들의 기준에서는 지분을 표결을 더 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카카오 쪽에서는 지금 뭐 현재 기준에서는 뭐 자금이 충분히 형성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일단 어찌됐든 장래 지분 부분이 공개 매수를 하든 뭐를 하든 수급 논리에 있어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쪽에 해석이 맞을 겁니다. 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동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비중은 스윙에서 줄이는 걸로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는 프로그램 쪽의 수급에 의지를 좀 하면서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개 매수에 관련해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주 뭐 환원 정책이 아니라 주주 이제 친화 정책이 되겠죠. 주주 친화 정책에 카카오 쪽에서도 소액 주주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짜증스럽거든. 주가가 올라가면 뭐 별 얘기가 없어요. 근데 아니 왜 헐값에 들어왔어? 응? 프리미엄 하나도 안 주고 들어온 거야? 이거 뭐 이런 개판이 어딨어? 이거는 현 경영진이 지들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야, 왜 프리미엄도 하나도 안 받고 지분을 3자 배정으로 넘겨줘? 응? 물론 뭐 3자 배정이나 이런 게 이제 뭐 할인 요인도 붙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결론적으로 카카오 쪽에 이제 공개 매수 17만 7천 원 가능성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요 그 보고서를 낸 분의 의견인 거고, 그죠? 근데 요 부분도 이제 전혀 뭐 배제할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17만 7천 원이라는 건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지금 주가보다는 조금 더 높은 배수 경영권 프리미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수만 회장이 6천억을 부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 1조 5천억일 때 20% 정도로 기준 잡고 3천억 수준의 지분 가치를 6천억을 불렀단 말이에요. 지금의 기준에 18%의 기준에 지금 뭐 전환사채는 다 무시하고요. 18% 기준에 2조 2천억이면은 뭐 대략 한 4천억? 그러면 6천억은 싫다. 5천억에 기준을 잡아서 20%를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싶다. 뭐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눠주면 되겠죠. 2천억에 대해서 5천억 정도 수준의 이수만 회장의 지분을 확보하고 싶다. 그러면은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단순 논리로 5천억 주고 예를 들어서 뭐 20% 18%뿐이 안 되지만 20%라고 설정을 하고 그러면 460만 주? 정확히 따져볼까요? 이수만 회장의 지금 현재 지분? 이수만 회장의 현재 지분이 18.45니까 주식수로 어떻게 되냐? 그냥 450만 주로 할게요. 450만 주 나누기 450만 주 하면은 그러면 11만 1,000원뿐이 안 돼 사실은. 응? 우리가 6천억은 다 못 주겠고 5천억에 살게라고 했을 때, 근데 벌써 이미 유상증자 참여를 했고 3자 배정 유증 참여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이들이 30% 지분을 이수만 회장 지분 말고도 30%를 확보하려고 원래 했었다. 그것을 이번에 펀딩 받은 금액에서 1조를 다 여기다 쏟아붓는다. 거의 뭐 그런 식으로 공시를 했었으니까요. 일단 그렇게 한다고 쳤을 때 1조 1,500억, 타법인 출자 기준 5,769억, 그리고 3,598억, 203만 주를 매수를 한다. 이수만 회장 거 필요 없이 그냥 일대 주주만 올라서겠다. 그러면은 17만 7천 원이 나오는데, 제가 판단할 때 뭐 이수만 회장 쪽에 5천억을 주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만 원 정도. 그 정도면 공개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얼마에 인수를 하는 거죠? 기존 유증 2,100억에 5천 7천억? 7천억? 프리미엄 안 붙이고
카카오 쪽도 유리한 거고 양쪽 다. 일단 하여간에 뭐 공개 매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내 매수를 하기에는 유통 물량, 거래량 이런 게 제한적이어서 들어올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지분 중에 일정 부분의 비중을 갖고 있는 쪽이 주총에 앞서서 그린 메일을 발송할 가능성이 있죠. 야, 우리 집은 사가? 응? 우리 집은 사가? 라고 그린 메일을 발송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일단은 어찌됐건 수급 논리 기준에서 이수만 회장 쪽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으니 컴투스 같은 우호 세력을 찾아 나설 가능성이 있고 소액주주만 갖고 힘드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소액주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는 게 없잖아요. 카카오가 헐값에 가져가는데 나쁜 카카오 이렇게 욕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수만 회장 쪽에 뭐 손을 들어준다기보다는 하여간 이수만 회장 쪽에서도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수급 논리는 분명히 형성된 가능성이 있다. 다만 컴투스가 배신 때리고 야, 이 정도면 나 차익 실현할래 하고 두들겨 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또 머리 아파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이제 형성해 놓는데 일단은 오늘 기준에서의 기준은 고점 대비해서 또 4%나 밀려 있어요. 근데 여전히 프로그램 쪽 이외에 매도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JP모간이 단타 성향으로 들어와서 지금 뭐 순매수 5위로 놓여져 있지만 순매도에서도 5위, 뭐 오히려 15만 6천 주를 팔고 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고민해보고 그리고 맹신의 기준보다는 조금 후방도 열어놓는 전략 기준에서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일단 극대형주들 쪽의 변동이 확장돼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 종목군들의 흐름에서는 이제 주춤거리는 소형주들도 그렇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11시 25분 기준에 시장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꿍하고 또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있어요. 일단 여기도 이제 다시 살펴볼 건데 여기도 뭐 프로그램 쪽에 기본 수급은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SM의 기준은 비중은 어제 기준의 스윙보다는 단기 10%로 줄여놓은 상태에 시초가까지 내려버려요. 15만 주 매수에. 일단은 10% 비중 채워놓으시고 비중을 너무 크게 확대하지는 마시고 최대 폭의 기준의 10% 그리고 변동이 확장돼 있으니 그 미만의 수급 범위도 무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 다시 위로 돌릴 때 그러면서는 이제 분봉 차트하고 전부 다 같이 놓고 볼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최악의 경우는 프로그램 수급 쪽의 기준이에요. 기술적으로 이제 뭐 분봉의 기준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따진다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분봉이든 일봉이든 주봉이든 보는 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수급이 들어왔느냐를 놓고 보는 건데 일단은 보여지는 수급은 유입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가 있더라도 손바뀜이라는 거죠. 손바뀜의 기준이니까 일단은 차트를 놓고 보면서 뭐 분봉에서 여기가 이탈됐으니까 정리하자 그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고 오히려 프로그램 수급이 확대가 되면 비중이 편입 비중을 더 채우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편입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10% 이상 확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비중을 확대해서 대처를 한다.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SM의 부분을 올려드릴 건데 어차피 뭐 급박하게 올릴 거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뭐 차트 좀 잘라서 놓고 보도록 하죠. 주봉하고 월봉하고 다. 월봉의 기준에서는 2021년 5월부터 이 변동의 크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수급이 정체 상태로 보여지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손바뀜이 무지하게 나왔어요. 초기 기준에서는 외국인들 기준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 범위에서는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물량이 빠져나가는 흐름으로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하방은 이제 대략적으로 한 뭐 6만 원 정도의 하방이 좀 형성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수급 범위는 이 우리가 앞전에 기준을 설정했을 때 9만 원을 기준 잡아서 저 9만 원의 수급을 9만 원을 넘길 때 수급을 이미 넘겨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기타 법인 쪽에 또 손바뀜의 수급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위쪽에 사실상 그 평균 단가 설정이 돼 있어요. 위쪽 부분에.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이제 그 월봉의 기준이 되는데 거래는 이미 다 터져 있습니다. 거래대금으로 하면은 앞전에 거래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저거는 주가가 낮을 때 거래대금이고요. 그래서 월말까지 했을 때는 창사일에 월간 단위의 거래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뭐 2월 8일이기 때문에 2월 거래일수가 조금 더 작다 할지라도 벌써 이미 절반 이상을 창사일에 가장 큰 거래대금의 절반 이상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뭐 거래대금의 기준을 놓고 잡으니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거래량 부분은 당연히 2천만 주를 넘기는 흐름이 되겠죠. 거의 뭐 매일매일 그 변동성이 확장이 될 텐데요. 수급 논리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든 신규 지분 확보를 위한 신규 매수세가 편입이 되든 지금 뭐 계속 이승만 회장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물밑 작업을 하겠죠. 금융감독기관에도 읍소를 할 거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누가 기업을 운영하겠냐. 경영권 보장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일대 주주인데 30년을 키워왔는데 이런 식으로 처조카가 반란을 일으켜서 행동주의 펀드 뭐 0.6% 갖고 있는 애들하고 꿍짝꿍짝 하더니 지난번에는 안 된다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관에도 있는데 카카오한테 왜 이런 식으로 헐값에 발행을 하느냐. 경영권이 넘어가는 건데 프리미엄을 이런 식으로 소액주주들도 짜증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물밑 작업 무지하게 하고 있을 거예요. 혹은 또 카카오 쪽에 지분 인수해줘라고 이제 그쪽으로도 채널을 열어두기도 할 거고 카카오 쪽도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그럼 적당하게 넘기세요 할 수 있을 거기도 하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거래를 수반하고 상승 장악 확인형이 형성이 돼 있다.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된다.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뭐 거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뭐 거래가 뭐 확정이 안 돼요. 확정이 돼 있는 거지. 2월 8일인데 거래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요 수급이 이제 조금 관건이 될 거고 손바뀜이 얼마큼 나올지 기준도 놓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요 캔들 부분 요거는 이제 월말까지 이제 어떤 모양새로 바뀔지 모르니까 초록으로 표시를 해놓겠습니다만 충분하게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을 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중립의 망치형인 거죠. 망치형으로 보더라도 중립. 거래가 조금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 반발력 수준의 기준에서 그렇게 놓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범위에 이제 뭐 지금 2월 초인데 나머지 부분의 거래에 대해서 다음 달 거래까지 뭐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SM의 기준에서의 흐름은 어찌됐건 하루하루 등락 범위의 기준 또 지금 당장의 등락 유례 기준에 신경이 쓰이는 위치이긴 합니다만 나쁘지 않다 결코. 변동성만 조절해서 잘 대처를 하자. 월봉의 기준이고요. 주봉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의 수급 논리의 기준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안 들어온 게 아닙니다. 꽤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11월 달 이후부터 해서 저 지분 신고가 기타 법인이 예상외로 카카오일 수도 있어요. 또 그 지분이 모자르니까 우리가 장래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지분 신고 딱 하고 그렇게 되면은 시나리오가 얘네가 얼마큼 더 살 것 같은데 30%까지 조금 전에 그 보고서 내용 보시는 것처럼 30%까지 채울 것 같은데 야 그래? 30%까지 채워? 그래? 그러면은 수급 논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움직임이 나오겠구나 뭐 이런 계산들을 할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그 전일의 기관들 쪽에 뭐 사모펀드를 비롯해서 매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부담 요인은 있는데 기타 법인 쪽이 일단 1.5% 정도의 수급은 유입돼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쪽 이건 해치성 물량인 거고 그리고 매도 부분이 이제 투신 그리고 뭐 사모펀드
연기금 쪽 고르게 지금 매도가 됐어요. 누적은 어차피 기관들 쪽의 누적도 2021년 5월 이후로 보시면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요거는 이제 최근의 기준이고요. 그럼 최근의 기준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12월, 1월, 2월 3개월이잖아요. 3개월 동안에 어찌됐건 외국인들 쪽에서는 매수를 잡아갔다는 거죠. 22년 11월 15일부터 23년 02월 07일까지 매집 기준이고, 그리고 150만 주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적지 않은 물량인데 어차피 이제 뭐 길게 녹화를 하는 거 이렇게 보겠습니다. 22년도 이제 뭐 4월, 5월 달에 69,000원대 형성해 드렸던 그 기준인데, 일단은 단기 10%로 변화를 시켜놨고 23년도 02월 081 기준에 11시 50분이라고 잡아놓을까요? 34분, 35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건 다시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누적 수급이 어느 정도 매수가 형성돼 있는지, 외국인 기관들 부분. 그리고 22년 11월부터 볼게요. 11월 15일부터 23년 02월 07일까지 그렇게 하면은 매집 그 규모가 외국인들 매집 규모로 나오죠. 그리고 그 167만 5천 주의 개인들, 그리고 기타 법인 32만 주.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도의 기준이 잡혀야 되는 게 옳긴 하죠. 그러니까 167만 5천 주, 7만 6천 주, 167만, 168만 주,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 내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해놓을게요. 매직 규모만 놓고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 부분도 일단은 제외를 해놓을게요. 여기는 기타 법인으로 잡고, 그렇게 해서 기타 법인의 매직 규모 부분이 32만 1,500주.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나누겠습니다. 2,380만 주, 2,380만 주 나눠주면은 1.35%, 적진 않아요. 그리고 평균 단가는 이제 별도로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기준에 168만 주 나누기 238 해주면 7.06%.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 일단은 들어오고 있다라는 쪽의 기준, 그 부분을 좀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 평균 단가도 한번 설정을 잡아볼게요. 주가가 프로그램 쪽이 조금 만주 이렇게 나오면은 심리적으로 좀 불편하긴 한데, 일단은 유지하면서 대처를 합니다. 15일 기준에 2월 7일까지의 매수 평균 단가, 그 매수 평균 단가가 일단은 외국인들 기준에 82,000원 정도, 약 8만 원이라고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기타 법인도 그렇게 되면 한 8만 원 정도 평단이 되겠죠. 그렇게 돼 있고, 이 물량을 집어 던질 수가 없어요. 7% 매집을 했으면은 대략적으로 30에서 50%를 들어 올려야만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30이면은 8만 원 곱하기 30% 들어 올리면 10만 5천 원 정도, 10만 4천 원. 그리고 50%면은 12만 원 정도를 들어 올려놔야만 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요게 설정 범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러한 기준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주가가 눌리고 지금처럼 뭐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밀려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짜증스럽게 매도의 기준도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휘청휘청 심리적으로도 흔들리게 되는데, 일단은 이번 물량은 짧게 손절을 갖고 가기보다는 비중 유지하면서 대처를 할 겁니다. 평단도 계산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매집의 기준을 들여다본 거고, 이게 이제 1년 이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 5월 달의 기준의 의미가 크진 않은데, 사실은 이때도 볼게요. 5월 7일의 기준, 5월 7일부터 현재까지 나오긴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67,000원의 기준, 21년 5월 7일. 원체 이제 그 손바뀜이 있어서 의미는 이제 크진 않습니다만, 그 손바뀜 속에서의 평균 단가 기준 설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손바뀜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5월 7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우위일 때도 있었고 기관이 우위일 때도 있었고, 2월 7일 이렇게 해서 개인들은 570만 주 정도 물량을 뺏긴 겁니다. 이번에 이제 뭐 수급이 꼬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568만 주 568만 주 나누기 238 해주면 23.87%. 어마어마한 매집이죠. 이렇게 돼 있고, 매수 평균 단가가 67,000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뭐 금액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고, 그렇게 해서 이 기준에서도 사실은 매수 목표 주가 설정을 잡을 수가 있죠. 20%면은 최소 50에서 100%를 들어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럼 50% 들어 올린다고 치면은 67,000원 곱하기 50%, 1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100%의 기준이면 135,000원. 이렇게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하고, 지금 뭐 짜증스럽게 주가 쭉쭉 내려오니까 이제 뭐 당황스러운 그 기준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주봉에서도 한번 다시 놓고 볼 겁니다. 월봉에서 뭐 큰 이상 없고, 프로그램 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 수급이 오늘 매수 평균 단가가 96,600원인데, 뭐 누군가가 자금 집행을 뭐 개장 초에 했다, 나 오늘 비중을 좀 확보해야 돼, 나 지분 확보해야 돼 해서 자금 집행을 했다, 예를 들면 그게 멈춰져서 오늘 집행할 게 끝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마감 때까지 할 거야, 나 냅두다가 밀리면, 이렇게 밀리면 또 사야지, 이런 기준으로도 설정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뭐 누적 수급 범위로 해석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이 부분을 이제 차트로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개인들은 어차피 지분을 가지고 있던 적이 없어요. 개인들의 기준에서는 지분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 없었다. 그리고 외국인들 기준에서 초기에 외국인 기관이 일정 범위에 이제 쌍끌이의 기준의 수급도 있었고요. 손바뀜이 이제 계속 나오죠. 이렇게 쌍끌이의 기준도 있었고, 기관이 더 살 때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간 부분도 있었고, 그죠? 기관이 더 살 때, 외국인이 이제 뭐 기관이 좀 팔 때 외국인이 이제 좀 받아간 일부도 있고,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기준은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이 이제 좀 잡아냈던 부분이고, 여기서도 엇박자 손바뀜. 그래서 개인들의 관여도는 일단은 없다. 개인들의 관여도는 이제 없는 상태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진행이 된 건데, 과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들로 추정되는 매수가 오늘 어찌됐건 13만 주 들어와 있고, 뭐 공개 매수 진행이 되든 장내 매수 진행이 되든 일단은 뭐 이슈 범위가 불거져 있어서 수급은 신고가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 욕구도 있겠지만은, 빠져나가는 흐름보다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빠져나가는 흐름보다는 편입 설정 범위의 흐름으로 설정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매집 차트 이렇게 해서 요 기준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잘라놓은 차트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한번 올려드리긴 할 텐데 주봉도 좀 놓고 봐야죠. 이제 잠시만요. 정리를 해서 5월 7일자 또 11월 15일부터 2월 것까지는 빼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거를 안 자른 것 같은데 2월 7일 매직 규모의 기준 잠시만요. 2월 3일 23년도 풀도 23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서 대처하는 걸로 변동이 커져 있어서 대처하시기가 조금 많이 힘겨우신 거는 사실인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어차피 손을 댄 이상은 변동성의 윗방향의 흐름까지 열어놓고 대처를 하자.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수치로 다시 놓고 보시면서 요걸 이제 캡처를 해야 돼요. 연기금 쪽의 지분이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법인의 이 물량이 누구예요? 컴투스 쪽에서 이제 4% 지분 신고한 부분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30만 주의 기준 이렇게 돼 있죠. 컴투스도 사실 지금 차익 실현하면은 수익이에요. 수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쌍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죠. 뭐. 2월 7일 05일부터 2월 7일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저 기간까지 1년 이상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볼게요. LG전자도 10만 7,900원 넘기면 편입의 기준 설정을 잡습니다. 1년 이상이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볼게요. 5월 7일 이후에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군이 혹시 나올런지. 좀 과도한데 과도하고 프로그램 쪽에 한 15만 주 들어왔던 게 한 3만 주 출회가 되면서 밀리니까 좀 곤혹스럽기도 하고 짜증스럽기도 하고 더 들어오면서 눌리면은 뭐 얼마든지 이 기준을 좀 잡을 텐데 일단 금액이 여기에 있네. 여기 2,360억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놓여져 있는데 순위로서는 그렇게 낮진 않아요. 여기에 이제 그 블록될 물량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의 블록될 물량 여기 블록될 물량이고요. 그리고 크래프톤도 이제 뭐 MSCI 지수 편입의 기준 관련된 그런 물량들일 거고 클래시스도 블록될 물량이 이런 거 의미가 없고 그죠? 나머지 부분은 뭐 상품 제외하고 나면은 여기까지인데 위에서부터 쉬어보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스물하나 기준에서 상품 빼면 20에 딱 들어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블록딜 또 빼고 나면은 상당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버겁긴 합니다만 공격적으로 또 따라붙으셨고 버겁긴 합니다만 퍼센테이지로는 그렇게 편입 단가 대비해서 버겁진 않아요. 제가 단문 문자 계산해서 평균치를 한번 따져볼게요. 이렇게 한번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주봉 잘라서 또 놓고 보겠습니다. 야, 변동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지만 너무 이제 크게 나오니까 좀 짜증스럽네요. 이게 월봉이고 이제 요게 주봉인데 10월 이후에 누적 수급 범위의 흐름이 6%대 나쁘지 않다. 8만 원 기준에서의 매수 평균 단가의 기준이고 여전히 장족형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든 굉장히 세게 튈 수 있다라는 기준이 되고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신고가의 기준에서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뭐 장래 매수 등을 통해서 지분을 확보해야 될 쪽은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래는 터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일단 요 기준에서 장족형의 기준 좀 놓고 볼게요. 야, 이거 뭐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변동성도 크고 고점 대비해서 6%나 밀려 있고 일단은 평균 단가 한번 전체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99,000 오늘 기준에 고점은 800원. 나머지 쪽에 대해서는 뭐 LG전자도 오히려 이제 추가 편입 기준 설정을 위치로 해석을 할 겁니다. 자, 수급이 프로그램이 더 꼬여지면 좀 불편하죠. 들어와주는 모습이 강도 있게 좀 연출되기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잉태형의 기준에 이렇게 주봉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범위도 장악형으로 볼 수가 있죠. 아래 꼬리 부분 몸통으로 인식을 하고 장악 확인형까지 거래는 터져 있고 장족형이 떴을 때의 변동성 부분은 추가적으로 감내를 해야 됩니다. 주봉 위로 보고 있어요. 어차피 그리고 매직 계산기 그 캡처해서 텍스트 전략까지 마무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소너 모멘텀 차트로 영선 위쪽의 기준인데 오늘 가급적이면 이제 갭을 그대로 살려줘야죠. 살려주고 당연히 뭐 시초가 위쪽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줘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요 종가의 기준 91,100원 종가가 아니라 시가 부분 93,000원 기준 대비해서 오늘 갭 상승이 좀 월등하게 나와준 부분입니다. 95,000원이죠. 그 갭을 어찌됐건 살려놓고 당연히 돌려놓고 프로그램 쪽에 한 3만 주 나오면서 이제 쭉 미끄러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들어 올려놓고 움직임 나오기를. 거래는 일단 이제 터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일 대비해서 일단 움직임이 나와 있는 거고 거래량 부분은 하루 기준에 3천억씩 꼬박꼬박 터지는 것도 대단한 거죠. 3천억이면 이제 거래대금 최상위에 계속 놓여지는 흐름이 될 거고요. 그렇게 돼 있고 앞전에 의미 있는 이제 갭은 요 정도. 어제 이제 그 훼손이 됐다가 살려놓은 부분 88,000원, 9,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저점 부분 형성을 하면은 8만 원 정도의 수준. 그래서 결론적으로 갭에 대한 기준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일단은 캔들 기준에서의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 요 범위하고요. 그리고 변형 샛별형의 기준 혹은 캔들을 묶어서 삼선 전환도 활용해서 놓고 보면은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 그리고 장악형의 기준 그리고 이제 지금 장족형이 떠 있는 위치의 흐름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의미 있는 이제 그 공간을 바로 직전에 저점까지만 잡아 놓게 돼도 이 정도 범위를 목표치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범위에 대해서는 거래량 부분이 당연히 월등하게 터지고
움직임이 나와주면 된다. 그래서 요 기준의 목표치는 대략적으로 8만 원 잡고 93,000원이니까 13,000원이잖아요. 여러분 106,000원. 개별된 목표치 설정 범위가 106,000원. 그렇게 돼도 뭐 충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봉 기준의 106,000원. 그리고 분봉 5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당황스럽게 짜증스럽게 형성이 돼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럴 거예요. 더 크게 움직일 겁니다 아마. 뭐 만약에 이제 뭐 장내 매수를 한다, 공개 매수를 한다 그러면 막 갭상승에 어마어마한 변동성에 막 상승률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다가 갑자기 막 출렁하고 별의별 흐름이 다 나올 거예요. 그건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게 부담스러우면 이제 접근하시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프로그램 쪽이 15만 주에서 지금 계속 좀 비중이 축소돼서 짜증스러운 부분인데 대략적으로 15만 주 수준이 11시 한 26분 여기서 축소가 돼요. 짜증스럽게. 그리고 개장 초에 6만 주 정도의 매도에서 돌렸기 때문에 시초가나 이런 부분의 흐름을 95,000원 이쪽을 넘길 때에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됐고 여기까지도 계속 뭐 프로그램 개선 폭이니까 따라붙을 수 있었던 기준인데 일단 다시 보시죠. 뭐 프로그램이 계속 매도하는 쪽이 계속 지금 매도 우위라서 오늘 평균 단가보다 지금 주가가 눌려 있죠. 응? 108,000원에 LG전자 매수 들어오면 매수인데 그게 뚫리면 어차피 출렁하고 움직임이 나올 테니까 고점 넘긴 기준에서 일단은 LG전자 그 매수세부터 먼저 내놓고 그리고 나서 SM 전략 부분 추가적으로 녹화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G전자 부분 문자를 발송을 먼저 해드리고 대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SM 부분은 이제 마저 설정을 잡으면 여기가 이제 프로그램 쪽의 기준이고 그리고 뭐 프로그램에 전체적으로 의존해서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거래량의 5% 이상 아까 이제 15만 주면은 뭐 그 이상의 비중을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참조하는 거는 당연히 장중에 수급 논리 나오는 거는 그거는 좀 의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만 주였네요. 5만 1,000주, 6만 주까지는 아니었고 그게 수급이 줄어들면서 돌려진 게 9시 22분. 돌려지기 시작한 게 정점 찍고 돌려지기 시작한 게 5만 5천 주에서 뭐 9시 6분, 9시 6분, 9시 20분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돌려지는 과정에서 이제 그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았다면 뭐 요 정도 수준으로 잡고요. 그렇게 해서 요 정도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요 차트 범위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황스러운 다시 오늘 저점 수준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데 수급은 일단은 뭐 꼬여져 있지는 않으니까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찌됐건 매수 관점 그리고 기계적인 범위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논할 수는 있었겠지만 글쎄요 제 기준에서는 중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자락이 이제 조금 당황스러운 위치가 돼요. 요자락이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세가 이제 일부 형성된 요 흐름이 이제 요자락이 이제 당연히 좀 지켜줘야 될 것이고 이탈되면 안 되겠죠. 가급적이면 그리고 요 위치 뭐 요런 위치에서 돌릴 때 기준 여기도 마찬가지. 요런 데서 이제 뭐 돌릴 때 요런 기준의 편입 설정 범위는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때는 프로그램 수급이 15만 주까지 확대가 되고 있을 때니까 뭐 던지더라도 받아가겠다는 기준인데, 그래서 지금 요 자락에서만 이왕이면 거래는 이제 충분히 실려 있습니다. 실려 있다 할지라도 거래가 좀 월등하게 터지면서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쭉 당겨 놓는 흐름이 연출되기를. 이슈 범위가 뭐 장중에 어떤 뭐 액션이 바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뭐 빠르게 신규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노출되어 있는 내용 정도. 장내 매수를 들어올 거냐, 공개 매수를 할 거냐, 프로그램은 계속 잡아 드릴 거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일단은 5분봉까지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그 불기둥방에서 조금 전에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메일로 보내놨는데 압축해서 포트폴리오 전략 올라갔나요? 포트폴리오 전략 동영상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참조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장중 매매가 원활치 않으신 경우 가급적이면 라이브 방송으로 이동 전략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채팅방에서의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준을 매수 사이는 적절한 가격에 매수하면 되는데 그 밑에 손절 라인 매도 가격이 써 있는 게 너무 헷갈려요라고 하셨어요. 매도하라는 건지 기다리라는 건지. 매도 가격이라는 거는 그 라인이 이탈되면은 손절을 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력주의 기준에서는 어지간하면은 손절을 범위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뭐 예를 들면 2월달 포트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종목군들은 어지간해서는 뭐 손절의 범위를 설정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뭐 수급적인 부분과 이런 거를 일단은 다 확인하고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위에서부터 볼까요? 그래서 뭐 질문이 뭐였는데요? 어느 거였죠? SN 계속 들고 가나요? 매수 문자 왔을 때 산 거라. 그러니까 비중에 대해서 2번 정도의 최소 범위의 분할 매수는 필요하다. 최소의 2번 정도의 분할 매수는 필요하다. 그리고 어차피 SM을 요 기준의 전략 부분을 요 위에서 다시 한번 설정을 해서 올려드릴 건데 매직 계산기 설정을 하고요.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면 오늘 문자가 나간 평균 단가를 다 계산을 할 거예요. 촘촘히 드렸단 말이에요. 그 촘촘히 드린 가격을 전체를 플러스해서 한번 나눠보죠. 나눠보면 오늘 무지하게 나갔어요. 2월 8일 기준에 9시 9분부터 그렇게 해서 나간 문자의 기준에서만 설정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SN 같은 경우에 94,000원, 그죠? 94,000원.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누적적으로 갖고 계셨던 비중에 대해서는 다 제로 베이스로 어제 한번 다 정리 끝난 것으로 설정을 잡고 손절이든 차익 실현이든. 그리고 98,500원. 이렇게 4번의 매수가 오늘 나갔습니다. 4번의 매수가 나갔고 그리고 5번째 매수가 똑같이 96,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문자가 나갈 때 매번 똑같아요. 10% 비중이다 그러면 최소 2번의 분할 매수를 설정을 잡아드려요. 최소 2번에. 한 번 들어갈 때 5%씩 2번. 만약에 5% 비중을 채우시겠다. 그러시면은 뭐 2.5%씩 뭐 2번. 뭐 이런 식으로. 94,000원 플러스 95,400원 플러스 96,500원 플러스 98,500원 플러스 96,000원 나누기 5 해주면 96,000원이 평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5%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최고점에 지금 편입을 하셨다. 그럼 지금 추가 편입. 여전히 프로그램 쪽은 15만 주에서 4만 주가 줄어들었어도 전일 대비 11만 주면 적지 않은 물량이에요. 0.4%입니다. 0.4%가 들어와 있고 일단은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손바뀜인 거는 일단 확인이 돼 있고. 그죠?
전일 대비해서 위에 놓여져 있죠. 수급이 개인들에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떠넘겨져 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 결론적으로 9만 만약에 8,500원에 편입하셨다. 플러스 93,500원. 근데 내가 비중을 98,500원 다 들어가 버렸다. 추가 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럼 멈춰 계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평균 96,000원이라고 설정을 하고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문자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나가는 경우는 거래가 크게 터져 있을 때, 또 LG전자가 다시금 10만 9천 원, 11만 원 치고 들어 올린다. 계속 매수입니다. 밀리더라도.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 LG전자 같은 극대형주가 뭐 프로그램은 매도인데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프로그램 이외에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기간 쪽이든 아니면 뭐 외국계 기준에서도 25만 주죠. 우리가 아까 10만 8천 원, 그러니까 10만 7,900원 고점 찍고 밀려 내려와 있을 때의 기준, 그 기준에서의 수급이, 그러니까 10만 8천 원 미만에서의 수급이 10만 주 대였어요. 10만 주 대, 16만 주, 15만 주, 16만 주였어요. 거기에서 지금 한 10만 주 가까이를 더 사고 그러고 나서 한 템포를 들어 올린 거예요. 다시 눌리더라도 편입 기준. 그래서 SM도 15만 원까지 들어와 있을 때 밀려 내려올 때 사실은 더 편입하기를 계속 기대를 한 거죠. 어제 에코프로처럼. 그렇게 되고 움직임이 나오면 이제 한 단계 더 업을 시키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입맛대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SM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기준에서도 막 아래 위로 막 출렁출렁 할 거예요. 그게 대처가 안 되시는 분들은 비중을 최대한 줄이시고 적게 가져가시고, 손실 보고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올라오면은 그러면 그때 비중을 줄여 놓으시고, 그리고 마저 요 내용을 보면 계속 들고 가나요? 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금산 선생님께서 이제 VIP 방에 계시는데 장중에 질문이 좀 있으시고 매매가 원활하신 경우라면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 오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뭐 장기 기준보다는 오히려 라이브 방송 한 달을 하시더라도 그게 더 나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토니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답변이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답변을 그렇게 급박하게 할 만한 종목은 그렇게 없어요. 손절 라인에 팔아야 하는 줄 알고 다 팔아버려서 일단은 어제 나름대로 이제 뭐 리스크 관리를 해드린 건데 고점 8%에서 마이너스 7%까지여서 평상시 거래량이 있던 종목이면은 또 별 내용 없이 그렇게 움직였다면 이제 내용 확인하고 대처합시다 했을 텐데, 카카오 쪽의 공시 내용 이후에 변동성의 확장, 프로그램 쪽의 매도의 확대, 이런 부분에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88,200원에 제이탈시에 손절을 하자 했는데 제이탈이 한번 훌쩍 되고 나서 86,500원 찍고 돌렸단 말이에요. 그 5분 10분 사이에. 근데 뭐 결론은 매도하기로 해놓고 뭐 돌렸다고 매도가 아닙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돌려놨을 때 그 비중을 뭐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정리를 못 하신 상태라면 그 다음 저점 찍은 86,500원 이탈시 정리 뭐 이렇게 기준을 잡은 거죠. 어찌됐건 그 오늘 기준에서 가격 반발력이 나와줘서 그나마 재차 그 이슈를 해석하면서 접근을 한 거고, 변동은 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문자 보고 조급해서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터져 있을 때 그 기준에 대밀리더라도 크게 무리수가 없다 하면은 문자를 계속 발송합니다. 뭐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가 개장 초에 나갔잖아요. 근데 눌려버렸어요. 눌려버렸는데 프로그램이 꼬여버렸어. 그럼 일단은 멈춘단 말이에요. 문자도 멈추고 한 발 뒤로 빼버린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얘를 여기서 뭐 잘라내겠다 그것도 아니고 전일 대비 또 강세죠.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신 분들 이외에는 기존의 물량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 돼버렸지만, 우리 요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려고 대처한 것도 아니고 요걸 단기 고점으로 인식하면서 기준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익 실현 보면은 뭐 에코프로처럼 어제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먼저 포스코 케미칼이 14% 올라갔는데 오버슈팅이 아니라 꼬리 없이 계속 양봉이야. 이럴 땐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근데 어제처럼 21% 올라갔다 13%로 끝나? 그럴 땐 무조건 차익 실현인 거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문자 나갔을 때 예를 들면은 편입 기준을 잡아들이되 오늘 추가 편입을 합니다만 만약에라도 얘가 대밀려 버리면 손절합니다. 얘는 주력도 아니고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손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의 기준에서 매번 설명드리지만은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이 병행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 아까 잡아드린 것처럼 이거를 그러니까 언제 다 듣고 계시냐고. 라이브 방송은 듣기 싫어도 계속 듣게 되는 거고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이걸 다 들으실 수가 없잖아요. 지금 1시간 녹화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결론적으로 이 포트 기준이 크게 바뀌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 포트 기준에서 설정을 잡고 이것도 어려우면은 요 기준에서 매번 올려드리니까 요 기준에서 포트 기준을 잡으시고 최소 지금 뭐 아직까지는 하반기 이후에 수익이지 손실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설정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그래서 문자 사이는 뭐 조급함의 기준은 각자의 판단이신 거고 매수할 만한 자리니까 매수 문자가 나가는 거고 계속 공격적으로 나가는 문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따라 움직이시더라도 크게 무리수 없습니다. SM이 지금 뭐 주가가 밀려 내려와 있어서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이것도 뭐 차분하게 기준을 잡아드릴 테니까 평단 96,000원 잡더라도 뭐 3.2%면 굉장히 큰 변동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그 변동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차 편입 여력이 되신 분들은 단가를 좀 낮추셔도 무리수는 없어요. 아주 급격하게 프로그램이 빠지고 나가지 않는 한. 그리고 매수 사인이 나와도 내 주력주부터 채워 놓으시고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삼성전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LG전자 지금 굉장히 강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삼성전기 갖고 있으니까 삼성전기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내가 매매가 지금 원활해. 그럼 삼성전기 잘라내고 LG전자 오늘 마감 때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오늘 터졌으니까 내일도 거래가 터지면 또 가겠지. 그 매매가 원활치 않으시면 원래 가지고 있던 삼성전기를 유지하시라는 얘기예요. 또 난 비중 다 채웠는데 LG전자 문자 자꾸 와. 그러면은 단타 치려고 남겨놨던 뭐 하잉크 코리아 한번 들어가 볼까 했던 그 비중이 뭐 1%든 2%든 그 자금을 LG전자에 유입하시란 말이에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어. 얘 단타로 들어갔어. 금양도 있어. 단타로 들어갔어. 이수화학도 단타로 들어갔어. 매매가 원활해. 얘네들은 오늘 거래가 없네. 둔화돼 있네. 카카오페이도 단타로 들어갔어. 얘도 오늘 거래가 결국은 눌려버려서 둔화돼 있네. 그럼 얘 잘라서 나는 LG전자 들어갈래. 이해되세요?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막 계속 얘 자르고 얘로 들어갑시다. 이거는 지금 라이브 방송처럼 만약에 질문을 주셔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77,000원 이탈되면 이제 손절이라고 했으니까 이탈되면 심사숙고해서 손절 문자를 한번 때릴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기다리시기가 그렇다. 어차피 눌려져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그거는 지금 가장 강한 LG전자, 가장 강한 하이닉스, 또 과하게 지금 고점 대비 대밀려 있는 수급은 다시 꼬여져 있긴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전일 대비 또 개장초 대비 10만 주 유입되어져 있는 SM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되죠. 그래서 그 기준점 범위를 차분차분하게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하이닉스 부분에 문자가 발송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LG전자 나갔고 2차 전지 변동성 이후에 IT 쪽으로 지금 다시 잡혀 있고 그래서 하이닉스 문자 내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그 동영상 부분을 하여간 뭐 끝까지 보시면 좋은데 VIP 방에 계신 분들께서 이제 동영상을 야간에라도 보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다운 연구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채팅방에 동영상 올려드리면 포트폴리오 왜 올려드렸어? 아까도 설명드렸잖아. 저 포트폴리오 전략 참조하세요라고 거기에 전략 내용이 나옵니다. 운영 어떻게 하시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려드리면 저도 글을 올려드리겠지만
장 마감 이후에라도 꼭 한번 전체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산을 운영하는 거니까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뭐 1대1로 다 해드릴 수가 없잖아. 자, 하이닉스 문자 나갑니다. 나가고, 그리고 급박하게 문자 나갈 때 SM은 이제 변동성의 기준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급박하게 문자가 나간다. LG전자 급박하게 문자 나간다. S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 시가총액의 제한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는, 근데 그런 쪽에 이제 내동 매매가 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LG전자 오늘 더 세게 움직이면은 더 강도 있게 매수 사인을 또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이야. 우리가 그 상한가는 다 들었고, 2020년 12월 23일 날 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LG전자의 기준에서도 뭐 그 상한가 가기 위해서는 개장초부터 뭐 어마어마한 흐름이 연출되게 되는데, 그때도 약보합에서 치고 올라간 거였어요. 그래서 더 강도 있게 매수 사인이 오늘 나갈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내동 매매인가 이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하잉크 코리아 뭐 무슨 유엔젤 이런 종목에 매매 사인 잡아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처해서 대응하자. 그러니까 저도 어제 거는 좀 아쉬운데, 아쉬울 뿐이지 리스크 관리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더 깨졌으면 그러니까 일단은 잘라낼 때 잘라내고 좀 더 위에서 사더라도 그렇게 대처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영상 올려드릴게요. 굉장히 긴데 이거 압축해서 먼저 기준 잡아서 올려드리기 바랍니다.